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건 전제하에 막 섞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러면 수학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게 좀 뒤죽박죽이거든요. 수학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교과서의 바탕을 둔 이제 문제집들은 단계별로 잘 정리가 좀 돼 있어요. 사다리가 잘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에 이제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연산이 있고, 좀 지나면 분수의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응용이 있고, 그걸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길이 개념부터 시작해 1차원이거든요. 그 다음 넓이 2차원, 그 다음에 부피 3차원, 요것들을 초등학교 시절에 쭉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가면 방정식과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도 뭐 이제 뭐 다각형, 그 다음에 다면체, 뭐 그 다음에 뭐 그것의 부피, 건널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단계별로 잘 확장을 시켜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는데, 경시대 문제나 이 올림피아드 문제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건 전제하에 막 섞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드나 경시대 문제집들이 지금 책방에 많이 나와 있으면 그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냥 그걸 퍼즐책처럼 그 취급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진도를 보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많아요. 방정식 문제도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책인데도 이렇게 들어도 방정식 문제, 방정식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그럼 방정식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안 배우고 풀려고 그러면 애들이 경우의 수로 풀어야 되거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따져봐서 답을 찾아나가는 탐색 과정이 필요해. 근데 시간이 길게 걸리고 인내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아이들이 그런 인내력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함수 개념, 뭐 방정식 개념을 아직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되게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수학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근데 어떤 애는 이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방정식 개념을 응용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일부 풀겠지. 하지만 거기에 빽빽하게 수없이 뭐 수백 문제 써 있는 걸 다 그렇게 풀지 못하네. 그러니까 어차피 잘하는 애들조차도 이제 그런 올림피아드 문제나 경시대 문제 딱 들이대면 부담스러운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봐요. 근데 누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다 따라가잖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정석 시리즈가 있어요. 정석 시리즈가 우리 수학과, 서울대 수학과 대선배예요. 그 홍성대 선생이. 근데 그 정석 시리즈가 생겨난 배경이 뭐냐면, 서울대, 그때는 이제 본고서가 있었으니까, 서울대 수학시험이 초창기에는 이제 동경대를 참조를 한 거야, 동경대 수학시험을 참고로 해서 출제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홍성대 선생이 그거를 알아채고 그 동경대 입시 문제 기출문제집을 갖다가 그거를 편집해서 정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한동안 효과를 받겠지. 근데 그 학원의 그 당시 일타 강사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강의를 하면 그거를 가지고 풀어주면 애들이 서울대 수학 입시를 하는데 좀 효과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면서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은 이제 그 홍성대 선생 강의를 쫙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도 거기가 최고래 하고 쫙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팬덤이 생겼달까. 그리고 그 학원 교재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게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니까. 근데 그 개념이 다 낡아 빠졌죠. 지금은 서울대에서 동경대 수학 문제를 참조할 일도 없고, 그죠? 본고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의미가 끝났죠. 그럼 지금은 오히려 다른 포맷에, 다른 컨셉의 좋은 수학 참고서가 나와야 되겠으나, 그 아성이 안 깨지고 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시대 문제, 뭐, 올림피아드 문제라는 게 일부 학생들한테는 그 정도는 돼야 풀어볼 만해.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를 1년에 6명 선발하니까 그 급은 돼야 되지 않은가. 그 한 학년 아이들 중에 한 최상위 한 0.001%. 200명? 300명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 애들은 그런 식의 문제 접근 방법은 무리가 많이 따른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레벨에 갈 아이조차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퍼즐책처럼 관리하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서서 이렇게 좀 학교 커리큘럼에 충실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단계별로 잘 사다리가 나져 있는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이게 너무 시시해. 뭐 그런 애서 그거 뽑아서 한두 문제 풀어보고, 이거 재밌네. 그래서 그걸 막 지가 막 빠져가지고 푸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이제 나중에 올림피아드 해야지. 그거를 전국의 대부분의 애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효율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 대신에 기본으로 하되, 기본 교재를 가지고 하되, 얘가 똑똑하다 보면 차라리 학년을 파괴하세요. 얘 1, 2학년은 너무 쉬운데 그럼 차라리 3학년부터 시작하더니 4학년 걸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본 교재를 가지고 거긴 체계적으로 잘 사다리가 낮아져 있으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면 재밌네요. 그래서 얘가 진짜 뭐 6학년 거까지 다 할 정도면, 그러면 이제 소위 응용편 같은 거 있거든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묶고는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6학년 것만 그러니까 기본 교재로 쭉 가고, 그게 빨리 끝나면 그 다음에 응용편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지고 또 6학년 것만 하고, 그것도 너무 쉽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올림피아드 이거로 넘어가지고 차라리 중학교 걸 가르치세요. 그게 대충 이제 지능지수하고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지수 120 정도 되는 애들은 한 20% 선행을 해서 기본으로 끌고 나가면 딱 맞는 것 같고, 130 정도 되는 애들은 30% 정도 선행. 그러니까 10살이면 3년치 선행해도 된다 이거지, 걔네들은. 걔네들 사실 전체 애들에 비해서는 되게 적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몇 명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거기서 비효율이 대량으로 발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떤 애는 오히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시리즈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손을 안 대려고 그러지. 다 우리 애는 중간 이상은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라리 중간을 가지고 하되 학년을 좀 올려주는 게 더 적합하다. 뭐 10%면 10%, 20%면 20%, 30% 이렇게 가면 이제 적합하지. 그거를 그냥 그 어려운 경시대 뭐 올림피아드 문제 가지고 닦아 세우면 그럼 애가 수학에 대해서 약간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거 좀 회복시키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든. 너 그게 아니야. 너 잘하는 거야. 근데 애가 한번 딱 겁을 먹고 질려버리면 이게 잘,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난 수학은 싫어. 못해. 근데 수학을 안 하면 중고등학교 때 이게 성적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로드맵을 잘 봐줘. 수학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수학 좋아한다니까요.